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최근에 월가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달에 금리 인하가 될까요? 이번 달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하고 호재에 목마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과연 언제쯤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을 보면은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인 듯 합니다. 자, 관세 폭탄 후폭풍으로 경제 데이터가 모조리 안 좋은 것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 물론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것도 있고,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포모 수요도 들어오고 펀드 자금도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경제 데이터가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ADP에서 발표한 고용 수치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부진했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일자리 공고가 6만 2천 개 증가했는데, 월가 예상치는 11만 4천 개였습니다. 거의 절반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3월에 15만 5천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났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기업 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다. 기업 활동이 위축돼 있다는 것은 경제 활동,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공고 자체가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실업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고, 자,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소비가 위축된다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에릭 로즌그렌 전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한 말이 있는데요. 굉장히 부진한 고용이다. 거기다가 1분기 GDP 보고서는 경기 위축 상황을 보여준다. 자, 이 데이터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자, 여름부터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고용이 축소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미국 GDP가 나왔는데 역성장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영향이냐? 다들 관세 폭탄 영향이다. 관세가 아직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이미 심리적으로는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고, 특히 관세 폭탄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여름 하반기부터는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부터는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가의 웬만한 IB들은 관세폭탄 후폭풍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안 좋아질 것이고, 처음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최악은 면했지만 그래도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은 남아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UBS의 견해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관세의 잠재적 영향은 GDP를 더욱더 낮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관세는 하반기에 심각한 경기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에 GDP가 역성장한 거를 두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건데, 자, 이미 역성장을 했지만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은 하반기부터는 더욱더 미국 GDP가 감소하고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버코어 ISI에서도 관세 부과로 인해서 데이터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자, 소비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기업들은 재고 비축 현상이 나타난 걸로 보이지만, 자, 실제로 관세로 인한 충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자, 3분기부터, 자, 여름부터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인데, 자, 패드는 6월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인지 7월이나 9월까지 기다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 영향,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기업들의 대응 문제에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름, 자,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에 파고들 거기 때문에, 이미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패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6월 달에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은 그 관세 영향이 경제를 좀먹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7월이나 9월에 움직일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사실 이미 관세 폭탄의 영향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줘서 나락으로 간 뒤에 7월이나 9월에 움직이게 되면은
대응이 늦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6월 선제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금리와 동행하는 2년물 채권 금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추세가 완연하게 보이죠. 자, 그래서 올해 내내 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근데 이 2년물 채권 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현재 미국 재무장관인 베센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패드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패드는 금리를 빨리 내려서 좀 맞출 필요가 있다.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4.5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아직도 4.5 수준이라는 건데, 자, 여기죠. 여기 거의 꼭대기 수준입니다. 이미 내렸어야 되는데 계속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미루고 계속 내리는 거를 미루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도 그렇고 베센트도 그렇고 지금 패드한테 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패드가 내릴 명분이 뭐냐? 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는 데이터로 이미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패드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자, 경기 침체로 가는 게 당연한 수순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지 경기 침체, 뭐 고용 그런 것들만 보고 금리를 내릴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 패드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물가 지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나온 PCE 물가지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표를 보니까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다는 거죠. 보면은 2022년에 치솟았다가 2023년과 2024년까지 계속 쭉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5년에 일시적으로 조금 상승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 달에 나온 거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YOY로는 2.6% 상승했고, MOM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4% 하락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패드가 주시하고 있는 PCE 물가지표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패드가 금리를 내릴 명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GDP가 역성장했고 ISM 제조업 지수는 침체 국면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ISM 제조업 지수는 오래전부터 거의 침체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가 제조업 중심의 국가라기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가 좋고 나쁘고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2년 1분기 이후에 2025년 1분기에 지금 GDP가 마이너스 역성장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성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가 실제로 뭐 안 좋은 영향도 있지만, 기업들이 수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왜곡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업들이 그러면 선제적으로 수입을 왜 많이 했겠습니까? 관세 폭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관세 폭탄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이곳저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패드 입장에서는 자, 예전부터 관세 폭탄의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제조업 지수 보면은 이번에 발표됐을 때 48.7이 나왔습니다. 물론 예측치보다는 좀 높았지만 여전히 경기가 위축 국면에 있기 때문에 패드로서는 이런 것들도 패드의 금리나 명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을 때 계속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자,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금리 인하의 명분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6월에 0.25% 내릴 것이라는데 지금 55.2%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0.5% 인하는 거의 뭐 2.6%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게 매일매일 데이터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결도 비중이 좀 올라왔습니다. 자,
자, 분명히 어제까지는 60%를 넘어갔었는데 하루 동안 이 동결에 베팅하는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갔는데 그래도 지금 0.25% 내린다는 게 거의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참고로 본다면은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4.7%입니다. 4.7%. 자, 실제 4.7%. 그리고 동결될 거라는 게 95.3%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5월 달은 사실상 금리가 동결될 것이고 6월 달에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패드의 고민은 과연 뭘까?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관세 폭탄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하반기에 본격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고용 축소 및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제가 데이터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실업급여 신청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업 투자가 지연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세 폭탄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패드의 고민은 과연 무엇인가? 자, 하반기에 경기 둔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가 오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고민은 6월에 선제적으로 내릴 것인가 아니면은 7월이나 9월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확실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움직일 것인가. 자, 이게 고민이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지금 아마 시장은 6월에 선제적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도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미 현재 상황만 봐도 경기가 안 좋다는 게 티가 나잖아요. 이미 굉장히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고용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기업들의 어떤 활동도 위축되고 있고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PC 물가는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선제적 인하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월 18일이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금리를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9일 새벽인데요. 아마도 이때 월가의 기대대로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또 시장은 하나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사실 이 6월 18일까지 한 달 넘게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또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시장의 변동성을 잘 견디면서 버텨본다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